키키올릭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모드에서 빠르게 벗어나서 다시 키키올릭 테니스 모드로 진입 노력 중입니다. 자, 테니스 팬 여러분, 2023년 현재 남자 테니스에서 누가 가장 서브를 잘 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골리앗 존 이스너가 US 오픈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많은 선수들이 떠오르시죠. 저는 우선적으로 노박 조코비치가 서브의 코스 측면에서는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페더러가 은퇴하기 전까지 군림했던 바로 그 정교한 스파 서버의 자리를 이제는 조코비치가 대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강 서버들로 눈길을 돌려보면 여러 얼굴들이 떠오르죠. 니키리오스, 알렉산더 즈베레프, 최근에 벤 쉘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 열거한 선수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 적어도 ATP 공식 홈페이지는 지난 상하이 마스터스 챔피언 자리에 오른 후비 후르카츠를 최고의 서버로 꼽고 있습니다. ATP 홈페이지에 스탯이라는 코너를 눌러보시면 서브와 리턴, 언더 프레셔 세 가지 지수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순위로 매겨놨는데요. 후르카츠가 지난 1년 동안 서브를 가장 잘 구사한 선수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첫 서브 성공률이 평균 64%에 이르고요. 가장 중요한 첫 서브 득점률에 있어서 79%를 넘었습니다. 자, 이 몸은 2위 조코비치보다 세컨 서브 득점률에서 뒤지고는 있지만요. 조코비치의 세컨 서브 득점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서브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그의 컴퓨터 같은 그라운드 스트로크 덕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조코비치보다 확실하게 앞서는 서브 요소가 바로 에이스의 숫자인데요. 평균 한 경기당 16개의 서브 에이스를 꽂아놓고 있는데, 자, 이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 불가의 압도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르카츠의 서브는 파워와 정교함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상하이 마스터스 결승전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코트 표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 상하이 코트에서 21개의 서브 에이스를 터뜨렸고요. 첫 서브 득점률 81%를 기록했습니다. 서브 속도를 보시면 평균 속도가 211km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자, 세컨 서브 역시 174km의 평균 속도를 기록했는데요. 루블레프의 첫 서브 평균 속도 194km, 세컨 서브 144km에 비하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상하이 마스터스 결승전, 사실 알카라스가 디미트로프에게 패해서 조기에 탈락을 했고 메드베데프마저 코르다에게 져서 1, 2번 시드 빅매치 대결이 아쉽게 무산되긴 했지만 적어도 후르카츠가 이 시점에서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는 건 그렇게까지 실망스럽기만 하는 결과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원래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이어지는 이 하드코트와 인도어 하드코트 시즌에는 서브가 강한 선수가 치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르카츠가 작년과 올해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톱10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요. 나아가서 내년에는 그랜드슬램 컨텐더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전 전망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저 페더러의 생애 마지막 메이저 대회 경기에서 베이글 패배를 안긴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후비 후르카츠입니다. 자, 아무리 당시 로저 페더러가 부상 후유증을 안고 뛰었다 하더라도 윈블던 잔디에서 페더러를 6대 0으로 셧아웃 시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26살로 전성기를 맞게 된 후르카츠가 내년 윈블던에서 우승의 도전장을 내밀 만한 선수라고 꼽고 싶습니다. 자, 사실 올해 윈블던에서 조코비치를 알카라스 후에 가장 괴롭혔던 선수 바로 후르카츠였습니다. 첫 두 세트를 모두 타이브레이크로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리턴 대마왕 조코비치조차 후르카츠의 서브를 잔디코트에서 잡아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후르카츠는 상하이 마스터스 우승으로 생애 두 번째 마스터스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연말 투어 파이널스 출전권 획득에 청신호를 켰다는 점입니다. 자, 현재 ATP 레이스 랭킹에서 11위에 올라 있는데요. 8위인 홀거 루네에 불과 랭킹 점수가 335점 뒤져 있습니다. 경쟁자인 테일러 프리츠나 캐스퍼 루드가 최근 좀 시원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루네가 등부상 여파로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르카츠가 막차를 타고 투어 파이널스에 진출할 가능성 충분히 무르익고 있고요. 만약 후르카츠가 이 정도의 서브 능력을 토리노의 빠른 실내 하드코트에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조코비치나 알카라스,
메드베데프도 안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알카라스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간의 슬럼프 맞다고 봅니다. 단순히 US 오픈 4강 탈락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윈블던 우승 이후로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마스터스에서 토미 폴에게 졌고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 조코비치와 결승전 명승부를 벌이긴 했지만 알카라스의 상반기 폭발적인 퍼포먼스와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US 오픈에서 메드베데프에게 충격패, 그리고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연이어 결승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을 하게 됐는데, 뭐 사실 야닉 시너와 디미트로프가 그날 기가 막히게 잘 맞은 측면도 고려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자, 무엇보다 20살 알카라스가 올 시즌 강행군을 한 건 사실입니다. 호주 오픈만 빠졌고요. 클레이와 윈블던으로 이어지는 그 숨막히는 4, 5, 6월의 엄청난 승리, 또 뼈아픈 패배, 윈블던 챔피언 등극 등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20살 알카라스가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가 보여준 그 1년 내내 잘하는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재현하길 기대하는 건 아직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조코비치나 나달도요, 20살의 나이에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자, 1년 내내 부상 없이 어느 코트 표면에서나 최고 퍼포먼스를 보이는 행보는 사실 제 생각에는 테니스 역사에서 조코비치와 페더러 2명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자, 그 2명의 전설들조차 20살 성적은 항상 우승, 준우승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나 알카라스에게는 연말까지 뚜렷한 목표 한 가지가 있죠.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와 왕중왕전, 투어 파이널스 우승을 놓고 겨루는 것,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연말 월드 넘버원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 아시아 스윙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낸 알카라스에게는 아직 파리 마스터스와 투어 파이널스라는 큰 대회가 남아있고요. 동기부여를 보여주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큰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